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인 증권사가 아닌 선물거래소, 중개업체들의 증거금이 왜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 시장을 보다 보면 증권사마다 필요한 증거금 규모가 다르고 일부 선물 전문 중개업체들은 훨씬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장에 입문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같은 상품인데 어떤 곳은 증거금이 낮고 어떤 곳은 높은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증거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선물 거래에서 증거금은 계약 전체 금액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맡기고 거래를 하는 보증금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선물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큰 규모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손실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거래소나 중개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소가 요구하는 최소 증거금과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증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CME 같은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상품별 최소 유지 증거금을 정해놓지만 실제 투자자에게 얼마를 요구할지는 각 증권사나 선물중개업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 기준이 상당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는 단순히 선물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신용거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규제도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고 대규모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만큼 리스크 통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반면 선물 전문 중개업체들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들은 선물이나 CFD 같은 파생상품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만드는 구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객이 많이 거래할수록 회사 입장에서도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증거금을 제공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선물 전문 중개업체들은 데이트레이딩 마진이라는 개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장중 짧은 시간 동안만 포지션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거래소 기본 증거금보다 훨씬 낮은 증거금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1계약당 수천 달러가 필요한 상품도 장중, 단타 기준으로는 훨씬 낮은 금액만 있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가능할까요? 이유는 대부분의 단타 트레이더들이 당일 청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개업체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장기간 들고 가는 고객보다 당일 내 매매를 반복하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쉽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장 마감 전 강제 청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험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유동성 공급 구조입니다. 일부 선물 중개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유동성 공급사와 연결되거나 해지 시스템을 구축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고객 주문을 시장에 바로 연결하거나 내부적으로 상계 처리를 하면서 위험 노출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증거금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증거금이 낮다는 것은 진입이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금으로 더 많은 계약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작은 가격 변동에도 계좌 손익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나스닥 선물이나 금, 선물 같은 상품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이슈, AI 관련 기술주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선물시장 전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 정책 변화와 달러 움직임에 따라 해외 선물 시장의 하루 변동폭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일수록 단순히 증거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낮은 증거금만 보고 무리하게 계약수를 늘렸다가 짧은 시간 안에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가 핵심인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도 빠르지만 손실 역시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정식 증권사와 해외 기반 중개업체는 규제 체계 자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기준에 맞춰 운영되지만 일부 해외 중개업체는 해외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체계와 예치금 관리 방식, 출금 안정성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증거금이 낮은 곳보다 안정성과 체결 속도, 슬리피지 여부, 서버 안정성 등을 더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전 트레이더들은 순간 체결 속도 차이 하나로도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용만 보기보다 전체 거래 환경을 함께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선물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낮은 증거금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자금에 맞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증거금이 낮아도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결국 계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자금 관리와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다면 보다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사가 아닌 선물거래소 중개업체들의 증거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선물 시장은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실전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